아서는 68세에 은퇴한 영어교사로 조용한 런던 교회에 살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움 그 자체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 심어둔 장미꽃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장미는 한때 그의 열정이었지만 이제는 시들해진 결혼 생활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아서는 40년을 함께한 아내 베아트리스와의 관계에서도 권태를 느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대화는 겉돌았으며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 쌀쌀하군. 아서가 말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베아트리스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은퇴한 사서로 정돈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 역시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서의 오랜 친구 찰스가 그들을 방문했다. 찰스는 은퇴 후 세계 여행을 시작한 모험심 넘치는 70세의 전직 기자였다. 아서, 자네도 이제 좀 새로운 걸 시작해봐야지. 나처럼 말이야. 찰스는 활기차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새로운 거라. 아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이도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찰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자, 이번 주말에 레드라이언 펍에서 동창 모임이 있는데 자네 부부도 함께 가자고. 아서는 내키지 않았지만 베아트리스가 오랜만에 외출에 관심을 보이자 마지못해 동의했. 주말 저녁, 그들은 레드라이언 펍으로 향했다. 펍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맥주 향기로 가득했다. 구석진 테이블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에는 베아트리스의 오랜 친구 다이애나도 있었다. 다이애나는 최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되찾은 개성 넘치고 예술적인 65세 여성이었. 베아트리스, 얼마만이야. 다이애나는 반갑게 인사하며 베아트리스를 껴안았다. 다이애나. 정말 오랜만이야. 베아트리스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그녀들은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외감을 느꼈다. 그때 찰스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자네도 표정이 밝아 보여서 다행이네. 근데 이쪽은 소개가 늦었군. 올리비아야. 시니어 여행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올리비아는 45세의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모험과 인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서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시니어 여행이라. 흥미롭군요. 아서가 말했다. 나이 들어서 즐기지 못할 건 없죠?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은 넓고 가볼 곳은 많아요. 그날 밤 아서는 낯선 설렘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것과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즐거웠어요. 베아트리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요. 아서가 대답했다. 오랜만에 다이애나를 만나서 반가웠어요. 당신도 올리비아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 보였어요. 베아트리스가 조심스럽게 말했. 그냥 새로운 세상을 접한 기분이었어요. 아서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베아트리스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가끔은 다른 삶을 꿈꾸기도 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과거,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아서는 베아트리스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투른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로스트 비프와 요크셔 푸딩을 만들었다. 이게 다 뭐예요? 베아트리스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아서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저녁 식사는 성공적이었다. 두 사람은 와인을 곁들이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다. 식사가 끝난 후 아서는 조심스럽게 베아트리스의 손을 잡았다. 베아트리스, 우리 늦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게 어때요? 베아트리스는 아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래요, 아서.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부부로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그리움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사랑해요, 베아트리스. 아서가 속삭였. 나도 사랑해요, 아서. 베아트리스가 대답했.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올리비아의 여행사에 대해 좀 더 알아봐요. 아서가 제안했. 그래요. 베아트리스가 동의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봐. 그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꿈꾸고 모험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40년 만에 진정한 의미의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가슴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 시간이 흘러 어느덧 늦은 밤이 되었다.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고 창밖으로는 런던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 여보, 우리 참 오랜 시간을 함께했구려. 아서가 나지기 말했. 그러게요. 벌써 40년이라니 세월 참 빠르네요. 베아트리스가 미소 지으며 답했. 두 사람은 앨범 속 흑백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추억에 잠겼. 젊은 시절에 풋풋했던 연애,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함께 겪어온 수많은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당신, 이 사진 기억나요? 베아트리스가 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서와 베아트리스가 서로를 꼭 껴안고 환하게 그럼 기억하고 말고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여행 갔을 때잖아. 아서가 아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당신 정말 아름다웠는데 당신도 멋있었어요. 그땐 참 열정적이었죠. 베아트리스가 웃으며 말했. 지금은 열정이 식어버린 걸까요? 아서가 씁쓸하게. 글쎄요. 베아트리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열정의 형태가 달라진 거겠. 예전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등불 같은 거랄까. 등불이라. 아서는 베아트리스의 말을 되새겼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두 사람은 다시 앨범 속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들의 모습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해갔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 여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늙어갑시다. 아서가 베아트리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그래요, 아서. 베아트리스가 아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찰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서, 나 지금 파리야. 에펠탑이 정말 장관이네. 너희도 얼른 와. 찰스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 아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린 이미 늦었어, 찰스. 자네처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 무슨 소리야. 아직 늦지 않았어. 찰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올리비아가 그러는데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 상품이 많대. 너희 부부도 충분히 즐길 수 있. 아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베아트리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자 마음이 글쎄, 한번 알아볼까? 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 그래요, 여보. 우리도 찰스처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봐요. 베아트리스가 목소리로 말했. 아서는 베아트리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다음날 아침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올리비아의 여행사를 찾아갔다. 여행사 안은 세계 각국의 사진들로 가득했고 활기찬 분위기가 어서 오세요. 올리비아가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떤 여행을 찾으시나? 저희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 잘 오셨어요. 올리비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시니어분들을 위한 다양한 여행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올리비아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소개해 주었다. 프랑스 와이너리 투어, 이탈리아 유적지 탐방, 그리스 섬 크루즈 여행 등 매력적인 여행 상품들이 많아 정말 멋지네요. 베아트리스는 감탄하며 말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올리비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분께 딱 맞는 여행을 찾아드릴게.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여행사에서 추천해준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 여보, 우리 정말 여행 가는 거예요? 베아트리스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 그럼요. 아서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우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봐요. 그렇게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40년 만에 진정한 의미의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가슴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 몇 주 후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에펠탑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베아트리스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찰스 녀석 말이 맞았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 그러니까요. 베아트리스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곳에도 와.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난 아마 평생 런던 구석에 처박혀 있었을 거예요. 아서가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베아트리스가 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에펠탑을 바라보았다. 파리의 낭만적인 풍경과 함께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사랑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여행 다닙시다. 베아트리스가 제안했다. 그래요. 아서가 흔쾌히 동의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거예요. 그렇게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40년 만에 진정한 의미의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배우고 춤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황혼기를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요. 베아트리스가 어느 날 저녁 아서에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아서. 베아트리스가 아서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40년 만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챕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었다. 어느 날 찰스가 오랜만에 아서의 집을 방문했다. 아서, 이게 얼마만이야. 찰스는 반갑게 인사하며 아서를 껴안았다. 어서 와, 찰스. 아서도 찰스를 반갑게 맞이했다. 근데 자네 얼굴이 환해졌는데? 찰스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다. 하하, 그런가? 아서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보군? 찰스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뭐,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아서는 말을 아꼈. 혹시 올리비아? 찰스가 조심스럽게 물었. 아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친구와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여행을 다녀온 후로 삶이 좀 달라졌다고 할까. 여행? 찰스가 의아해했다. 자네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래. 아서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베아트리스와 함께 프랑스에 다녀왔어. 프랑스? 찰스는 깜짝 놀랐다. 자네가 프랑스에 갈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나도 내가 그럴 줄은 몰랐지. 아서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좋더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찰스가 궁금해했다. 아서는 찰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베아트리스와의 관계, 올리비아와의 만남, 그리고 프랑스 여행까지. 정말 대단하군. 찰스는 감탄하며 말했다. 자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그런가? 아서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럼 68세의 나이에 그렇게 용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정말 존경스럽네. 찰스가 진심으로 말했다. 자네 덕분이야. 아서가 찰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평생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았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찰스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근데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계속 세상을 여행할 거야. 찰스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 대단하군. 아서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자네도 늦지 않았어. 찰스가 아서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베아트리스와 함께 세상을 여행해봐. 그래야겠지. 아서가 결심한 듯 말했다. 고맙네, 찰스. 자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천만에. 찰스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고. 그래, 그러자. 아서가 찰스와 악수하며 말했다. 찰스가 떠난 후 아서는 베아트리스에게 찰스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 찰스가 우리더러 세상을 여행하래요. 아서가 베아트리스에게 말했다. 그래요? 베아트리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아서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우리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함께 세상을 여행하며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요. 좋아요, 여보. 베아트리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밝은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챕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었다. 그날 밤,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오랜만에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여보, 저 별들 좀 봐요. 베아트리스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서가 베아트리스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 베아트리스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 아서가 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수많은 별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행복한 일. 그러네요. 베아트리스가 고개를 끄덕였.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아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맞아요. 베아트리스가 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나도 그래요, 여보. 아서가 베아트리스에게 입맞춤하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별을 보며 늙어갑시다. 아서가 나직이 말했다. 그래요, 아서. 베아트리스가 아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40년 만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챕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행복하게 늙어갈 것이다.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찰스와 올리비아와 함께 새로운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였다. 그들은 로마의 콜로세움을 관광하고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고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을 방문했다. 정말 멋지네요. 베아트리스는 가는 곳마다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서도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말했다. 두 분 보기 좋아요. 올리비아가 흐뭇한 미소로 말했다. 다 올리비아 덕분이에요. 베아트리스가 올리비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올리비아가 쑥스러운 듯 웃었. 두 분 앞으로도 자주 여행 다니세요. 찰스가 씩씩하게 말했. 그래야죠. 아서와 베아트리스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 그들은 여행을 통해 잊고 있었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더욱 깊어졌다.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그들은 로마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었어요. 베아트리스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서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혔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찰스가 흐뭇한 미소로 말했다. 다 찰스 덕분이야. 아서가 찰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천만에요. 찰스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두 분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올리비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올리비아. 아서와 베아트리스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40년 만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사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베아트리스가 어느 날 저녁 아서에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베아트리스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다 당신 덕분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마 지금도 런던 구석에 처박혀 우울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 천만에요. 베아트리스가 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남자예요. 고마워요, 여보. 아서가 베아트리스에게 입맞춤하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여자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40년 만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챕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시간이 흘러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백발의 노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한결같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베아트리스가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베아트리스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다 당신 덕분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천만에요. 베아트리스가 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였어요. 고마워요, 여보. 아서가 베아트리스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40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함께 늙어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곧 마지막 챕터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 챕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날지라도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올리비아는 45세의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시니어 여행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노년층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왔다. 그녀는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고객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올리비아의 개인적인 삶은 그녀의 성공적인 사업과는 달리 다소 공허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고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찰스의 소개로 아서와 베아트리스를 만나게 되었다.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노부부였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무뎌져 있었지만 찰스의 권유로 떠난 여행을 통해 잊고 있었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 올리비아는 그들의 여행을 도우면서 그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올리비아는 아서와 베아트리스를 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늦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올리비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다 올리비아 덕분이에요. 베아트리스가 올리비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천만에요. 올리비아가 쑥스러운 듯 웃었. 두 분,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올리비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 고마워요, 올리비아. 아서와 베아트리스가 이구동성으로 대답. 올리비아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 그녀는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기원했고 언젠가 자신도 그들처럼 행복해지기를 바랐. 여행이 끝난 후 올리비아는 아서와 베아트리스와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 두 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올리비아가 말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아서가 말했다. 맞아요. 올리비아 덕분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해졌는걸요. 베아트리스가 덧붙였. 천만에요. 올리비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 고마워요, 올리비아. 아서와 베아트리스가 이구동성으로 올리비아는 그들과 헤어진 후 한동안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늦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몇 년 후, 올리비아는 우연히 찰스로부터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소식을 아서와 베아트리스가 이번에는 세계 일주를 떠났대. 찰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 정말요? 올리비아는 깜짝 놀랐다. 두 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찰스가 웃으며 말했다. 역시 사랑의 힘은 그러네요. 올리비아도 미소 지으며 말했. 올리비아는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늦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 올리비아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여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 나도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올리비아가 혼자.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옆에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올리비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잘생긴 중년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 아, 안녕하세요. 올리비아가 어색하게 인사했. 안녕하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는 헨리라고 저는 올리비아예요. 올리비아가 수줍게. 올리비아 씨,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헨리가 조심스럽게 물었. 아, 그건 아니고. 올리비아가 머뭇거리다가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 사실은 제가 요즘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올리비아가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시군요. 헨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오랫동안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올리비아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올리비아가 놀란 표정으로. 네. 헨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 언젠가는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리비아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 올리비아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헨리가 아쉬운 듯 말했. 저도요. 헨리 씨. 올리비아가 수줍게 말했.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헨리가 조심스럽게 물었. 그럼요. 올리비아가 흔쾌히 대답했. 두 사람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올리비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헨리와의 만남이 혹시 자신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 그날 밤 올리비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 몇 주 후 올리비아와 헨리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며 헨리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가 아쉬운 듯 말했. 저도 그래요. 올리비아 씨. 헨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끌렸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올리비아, 사랑해요. 헨리가 어느 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 저도 사랑해요. 헨리. 올리비아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올리비아는 헨리를 만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헨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 헨리,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올리비아가 말했. 그래요. 올리비아. 헨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것.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밝은 미래를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챕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었. 올리비아는 헨리를 통해 늦은 나이에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 나처럼 늦은 나이에도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올리비아가 어느 날 헨리에게 말했. 당신 말이 맞아요. 헨리가 동의하며 말했. 당신 말했.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여행사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만남 주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올리비아가 제안했. 좋은 생각이에요. 헨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당신이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 올리비아는 헨리의 응원에 힘입어 시니어들을 위한 만남 주선 프로그램 황혼의 로맨스를 기획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 올리비아, 정말 대단해요. 헨리가 감탄하며 말했. 다 헨리 덕분이에요. 올리비아가 헨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천만에요. 헨리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고마워요, 헨리. 올리비아가 헨리에게 입맞춤하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올리비아는 헨리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챕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었. 그리고 그녀는 헨리와 함께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